3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내용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학교 폭력 서론 부분에서는 학교 폭력과 자리 배치의 관계,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자리 배치 방법, 본론으로는 자리 배치 방법과 학교 내 학생 캐릭터, 결론으로 자리 배치로 인한 학교 폭력에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자리 배치 연구 과제에 대한 소감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실 자리 배치에 관한 뉴스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학급 자리 배치표라는 그림이 화제입니다. 같은 반 친구끼리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리가 정해진다는 건데 아이들은 공감했고 어른들은 걱정했습니다. 보시죠. 김종원 기자입니다. 여기 그림은 학교 교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 어떻게 자기 자리 찾아왔는지 한번 교실로 들어가 볼까요? 맨 뒷줄을 보면요. 싸움을 가장 잘한다는 일진 학생이 선생님 눈에 가장 띄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싸움 잘하는 학생이 맨 뒷자리 차지하는 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진 학생 주변으로 보시면 잡심부름하는 학생, 담배 사오는 학생,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셔틀로 빵을 나르듯 일진이 먹을 빵을 사다 나른다는 이른바 빵 셔틀이라 불리는 친구가 앉아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인데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진들의 강요에 의해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맨 앞줄로 가볼까요? 선생님이 바라보는 교탁 바로 앞에는 1등부터 5등까지 공부를 가장 잘한다는, 그러니까 소위 스터디 그룹들의 차지입니다. 요즘 학교 가면 학생들 정말 이런 식으로 앉을까요? 이런 게 진짜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학교들도 다 이렇게 다 앉아요. 학교 가보시면 다 그래요. 대부분 다 이렇죠. 다 이런 거라며 웃어넘기는 학생들. 하지만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이 학급을 멀리서 바라보면요.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과 일진 학생들 그룹은 마치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앞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관심은 앞자리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고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뒷자리 일진 학생들의 폭력은 약한 학생들을 더욱더 옥죄어 들어가는 겁니다. 왕따 당하는 친구 돕겠다는 학생이 한 반에 한 명만 있어도 학교 폭력이 많이 줄어든다는데 힘의 논리로 이렇게 자리까지 정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친구 나오기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학급 내 자리 배치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해지고 이러한 학급 자리 배치표가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 배치는 학생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3조는 교실 내에 학생들의 물리적 거리, 즉 자리 배치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자리 배치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자리 배치 대상으로는 중학교 2학년 남녀 합반의 서울 시내에 있는 일반 중학교로 구성을 하였고요. 주변 환경으로는 고급 아파트, 다세대 주택, 임대주택 시설이 골고루 분포된 지역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리 배치 형태는 둥지 형태에서 착안해서 안정감을 주는 대형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둥지 형태 자리 배치의 특징으로는 선생님의 시선 확보가 용이한 배치와 간격으로 가해자들이 잘 보이는 구도이고 가해자가 선생님의 감시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폭력 전조 증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3조에서는 캐릭터 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정을 하였는데요. 가해자, 가해 조력자, 가해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 피해자의 부류로 나눠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해자 캐릭터를 보시겠습니다. 1번 가해자 남학생인데요. 큰 키와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항상 불만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선생님에게도 무례하게 대하는 등 다분히 불량스러우며 약한 친구들에게 돈을 뺏고 시비를 겁니다. 학급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인자 남학생인데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고 학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일진들과 몰려다니면서 밤늦게까지 거래를 배회하며 아이들의 돈을 뺏기도 합니다. 가해자 학생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1번 학생의 자리는 학급에서 힘이 가장 큰 학생을 관리하기 쉽고 통제할 수 있는 중앙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시선 확보가 용이한 자리이고 또한 주변 학생으로는 쉽게 피해자의 표적이 될 수 없는 학생인 힘센 운동부 학생과 반장 학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2번 학생은 1번 가해자 학생과 소통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창가 쪽에 위치를 해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가해자의 힘과 단합을 축소시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서 배치를 하였고, 창가 쪽이라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가 많이 되지 않는 자리여서 폭언이나 협박, 금품 갈취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 학생에게는 폭력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력자 학생들입니다. 3번 캐릭터는 게임 중독 남학생 아이입니다. 일진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시키는 대로 조력하고 침묵을 유지합니다. 밤새 게임을 하고 학교에 와서 잠을 자느라고 학업 관심도가 낮은 학생입니다. 캐릭터 4번 학생은 성에 관심이 많은 남학생입니다. 교실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걸린 적이 있고 친구들에게 SNS로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버스에서 찍은 여성의 신체 사진을 돌려보기도 하는 등 성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이 많고 음란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번 캐릭터는 인터넷 중독 남학생입니다. 인터넷 세계에 갇혀 살다시피 하며 부모님의 계정으로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진이 시키면 피해 학생을 SNS 단체방에 반복해서 초대를 해서 방을 없애는 등의 사이버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6번 캐릭터는 일진의 여자친구로서 진한 화장을 하고 다니고 브랜드나 명품에 관심이 많고 브랜드가 아닌 옷이나 운동화를 신는 아이들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조력자 학생들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3번 학생은 일진 학생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학생으로 둥지 형태의 맨 뒷자리에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둥지 형태는 뒷자리가 시야 확보가 잘 되어 딴짓을 하거나 잠을 자는 학생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학생을 방관자 학생으로 배치하여 학교 폭력 가능성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번 성에 관심이 많은 남학생은 교실 맨 앞자리 문 쪽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발육이 빠른 12번 여학생과 물리적 거리를 두어서 성추행이나 성과 관련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번 인터넷 중독 남학생인데요. 일진들을 조력하고 학교 폭력을 가해할 위험성이 있는 학생으로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과 분리될 수 있도록 창가 쪽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옆자리에는 방관자를 배치하여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1인자의 여자친구 여학생 6번 학생은 일진들과 친하고 학교 폭력을 조력하는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과 분리될 수 있도록 뒤쪽 자리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일진들과도 각각 거리를 두어 단합을 방지하고 친하게 지내는 가해 강화자와 거리를 떨어뜨려서 단합할 수 있는 요소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화자 학생입니다. 캐릭터 7번 학생은 1인자 여자친구의 절친 여학생인데요. 일진들과 그 여자친구들 무리에 끼기 위해서 잘 보이고 싶어하고 돈을 빼앗고 따돌리는 등의 행동을 동조하거나 방관을 합니다. 캐릭터 8번 학생은 부유한 남학생 아이인데요. 상위권의 성적과 부유한 가정 환경을 가진 아이입니다. 부모님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입니다. 강화자 학생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하였는데요. 7번 학생은 교탁 앞자리에 배치를 해서 교사의 시선이 향하게 하고 학업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8번 부유한 남학생은 일진들의 행동을 부추기는 학생으로서 일진들과 거리를 두고 교사의 시선에 잘 들어오도록 중앙 앞자리에 배치해서 행동을 통제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관자 학생입니다.
9번 캐릭터 학생은 여학생으로서 반에서 정교권 공부 잘하는 성적에 반에서 1등하는 학생입니다. 집안 환경이 유복하진 않지만 좋은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신임을 받는 아이이고 반에서 일어나는 일 등에 전혀 관심을 쓰지 않고 오직 공부만 하려고 합니다. 캐릭터 10번 학생은 왜소한 남학생인데요. 성적 2등인 모범생인 아이이고 키가 작고 신체가 왜소하고 소심해서 아이들의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캐릭터 11번 남학생입니다. 운동부 학생으로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잠만 자고 오전만 수업을 듣기 때문에 교우 관계는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12번 발육이 빠른 여학생입니다. 또래들보다 신체 발육이 빨라서 큰 가슴이 콤플렉스인 학생으로서 성격이 내성적이며 콤플렉스 때문에 항상 움츠리고 다니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쳐다보는 남학생들의 시선에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13번 학생입니다. 알바하는 남학생으로서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방과 후에 편의점 PC방에서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거의 잠만 자고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캐릭터 14번 평범한 아이의 여학생입니다. 성적도 중간이고 학습 관심도나 교우 관계도 무난한 평범한 학생입니다.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지만 학급 일에 관심이 적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캐릭터 15번 아웃사이더 남학생입니다. 이혼 가정에서 항상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고 말이 없습니다. 한동안 등교를 하지 않고 가출하는 등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고민과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16번인데요. 콤플렉스를 가진 여학생입니다. 학업 관심도가 높고 수업 태도가 좋습니다. 교우 관계도 원만한 편이지만 얼굴에 큰 점이 있어서 종종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놀림을 받을 때 울기도 하는 등 상처를 많이 받는 성향입니다. 방관자 학생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9번 학생은 학업 관심도가 높은 학생으로서 앞자리에 배치를 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해 조력자 옆에 배치를 해서 조력자가 학교 폭력에 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 학생 뒤에 방어자 17번을 배치함으로써 학교 폭력에 노출된 상황을 쉽게 발견을 하고 방어자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1번 운동부 남학생의 자리는 운동부로서 체력이 강하다는 장점과 가해자의 신체적 특성과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가해자가 쉽게 도발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충동적 행동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12번 발육이 빠른 여학생의 자리는 이런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다수가 쉽게 볼 수 없는 자리로 맨 뒷자리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13번 알바하는 남학생의 자리는 교사의 시야가 확보되고 수업 참여의 기회가 많은 자리에 착석을 해서 학생의 수업 참여와 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14번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가까운 자리에 있지만 14번 학생의 특성상 위험 가능성이 적은 평범한 학생으로 자극되는 상황에 쉽게 동요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배치를 하였습니다. 15번 아웃사이더 남학생은 보살핌이 필요한 만큼 맨 앞자리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더불어 7번 학생은 상위권의 성적을 보유한 만큼 학업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앞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동요되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16번 여학생의 자리는 내성적이고 상처를 쉽게 받는 만큼 선생님의 관심과 칭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자리에 배치를 했고요.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는 교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맨 앞자리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어자 학생입니다. 반장 여학생인데요. 학급 반장으로서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학급 일에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아이입니다. 평소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수업 태도가 훌륭한 편입니다.
캐릭터 18번 다재다능한 남학생입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학업 관심도가 높고 힙합을 좋아하며 래퍼가 되는 게 꿈입니다. 또래보다 덩치가 커서 만만해 보이진 않고 일진들도 건드리진 않습니다. 캐릭터 19번 유머 있는 여학생인데요. 외향적이며 성대모사나 개그맨 흉내를 잘 내고 항상 아이들을 웃겨주며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해서 수업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친화력이 좋아서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교사와도 친밀도가 높은 학생입니다. 방어자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17번 반장의 자리는 이런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교실 중간부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자리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아이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고 아이들의 상황을 잘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실의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피해자 20번과 가까이 위치를 해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18번 다재다능한 남학생의 자리는 반에서 가장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시를 받지 않고 피해자 20번 옆에 배치를 한다면 가해자로부터의 폭력이나 따돌림을 막아줄 수 있고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19번 유머 있는 여학생 아이의 자리에는 교실 중간에 배치를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선 및 교류를 차단시켰습니다. 또한 방어자 19번의 유머와 특유의 밝음을 통해서 가해자를 교화시킬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 남학생입니다. 소극적이고 여린 성격이며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는 교우 관계가 원만했으나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의 대상이 됩니다. 20번 피해 학생의 자리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문 쪽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방어자 18번을 옆자리로 배치해서 가해자로부터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캐릭터 설명이 끝났고요. 저희 결론은 사회 심리학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근접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기능적 거리의 근접성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자리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학급 내 자리 배치를 통해서 근접성을 이용해서 의도된 친구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교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고서 작성을 통한 3조 구성원들의 소감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번 과제를 하면서 학생들 각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 폭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리 배치를 구상해 보면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학급 자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과제를 통해서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자리 배치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교사로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리 배치라는 사소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과제를 통해서 학급 폭력 예방이 학급 내 자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중학교 담임교사라면이라고 상상하면서 자리 배치를 해보았는데요.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기의 발달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렇게 폭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3조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